진짜? 집주인한테 체납사실 확인한다니까 대뜸 화부터 냈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가계약금부터 입금하겠다고요? 집주인이 곧 집을 팔고 싶다는데 그냥 계약서 쓰겠다고요? 잠깐!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가계약금 입금하시면 어떨까요? 중개 7년차 강남 부동산 사장 든든히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특약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디폴트로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말 그대로 특별하게 추가한 약속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하에 우리는 특별하게 이런 내용을 추가로 약속하자 하고 넣는 것이죠. 특약을 추가로 요청하실 때 자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간혹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하면서 내 권리니까 당연하게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특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를 거쳐서 특별하게 추가하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중히 부탁하는 자세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요청할 때도 그렇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세입자라면 입장을 바꿔 집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세 사기꾼이 아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약을 넣어주는 것이 또 너무 당연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 집주인은 사기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부탁하는 말투로 요즘 워낙에 세상이 흉흉해서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이러한 특약을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말투로 요청하시면 더 좋겠죠. 나쁜 의도를 가진 집주인이 아니라면 충분히 동의하고 넣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소개에 앞서서 이 특약들을 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특약들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최악의 상황에서 분쟁 없이 해결. 특약 문구는 상황마다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어떻게 하자 라는 식으로 하나씩 약속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돼요.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한테 특히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 계약 기간 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도록 특별하게 약속하는 것이 특약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넣는 것이죠. 둘째, 법적인 효력 발생. 우리가 특약을 넣는 이유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에요. 만약 계약 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로 분쟁할 거 없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서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만약에 누구 한 명이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빼박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전세 사기 방지 특약 7가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특약 하나씩 캡처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방지 특약 하나, 임대인 체납 관련 특약. 계약 기간 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집주인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겠죠? 집주인의 재정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 체납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은행 이자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며 만약 체납 사실이 있다면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는 완납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특약 하나,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 등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즉시 반환한다. 여기서 임대인은 임대를 하는 사람, 즉 집주인을 말해요. 특약 문구를 꼭 어떻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계약서에 집주인이라고 쓰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임대를 주는 집주인은 임대인, 임차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임차인이라고 적어요. 사실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체납 사실 없음을 고지하며 라는 문장으로 집주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 당시에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일 전까지 완납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넣어 놓는 것이고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넣는 것이죠.
전세 사기 방지 특약 둘, 새로운 권리 발생 방지 특약.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에 생긴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기도 많으니까 이런 특약을 꼭 넣자고요. 특약 둘, 임대인은 해당 계약의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에는 이 등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등을 넣어주면 조금 더 포괄적인 상황을 커버할 수 있게 돼서 유리해지니까 자주 사용하면 좋아요. 전세사기 방지 특약 셋, 전세자금 대출 관련 특약. 요즘은 전세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 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계약 전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계약 이후에 막상 대출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특약을 넣는 것이 좋아요.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하자고요. 특약 셋,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문제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여기서 임차 목적물이란 임차를 하는 목적의 대상물, 그러니까 지금 전세 계약하고 있는 그 집을 말하는데요.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좋아요. 전세 사기 방지 특약 넷, 보증보험 가입 관련 특약. 요즘 전세 계약하실 때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다 드시는데요.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특약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넷,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 지급 후 1, 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풀네임으로 적어봤고요.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이후에 드는 것이니까 계약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이라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보통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들 수 있거든요.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되기 전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를 악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잔금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가입하라고 적어 놓았어요. 전세 사기 방지 특약 5, 안전장치 마련 전 명의 변경 관련 특약.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잔금 전이 될 것이고 보증보험이라면 잔금 후 가입할 때까지가 될 것이에요. 이 기간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가 바뀐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대비한 특약도 넣을게요. 특약 5,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바로 명의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방지 특약 6, 계약기간 중 매매 관련 특약.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터진 전세 사기 유형이 처음 계약한 집주인은 신용이 괜찮았는데 계약 기간 중에 바뀐 집주인이 신용 불량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를 대비한 특약도 넣을게요. 특약 6, 계약 기간 중 본 임차 목적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계약 양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전세 계약 기간 중에 매매한 것이라면 세입자한테 사전에 말해달라는 거고요. 새로운 집주인, 즉 임대차 계약을 양수한 양수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세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래는 새로운 집주인한테만 보증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특약을 넣음으로써 최초 계약했던 집주인한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특약 문구를 넣으면 좋은 점은 지금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막 아무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는 사람이 지금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한 번이라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돼요.
전세 사기 방지 특약 7, 선순위 보증금 관련 특약. 집주인은 한 명에 여러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얽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이 선순위 보증금을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으면 좋아요. 특약 7,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계약일 현재 임차 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총 땡땡땡땡 원인 것을 임대인을 통해 확인했으며, 만약 선순위 임차 보증금 총액이 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전세 사기 방지 특약 문구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어렵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든든팔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생존 지식을 여러분께 더욱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관련돼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최소한의 부동산 생존 지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